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그레입니다. 제가 형사 사건만큼 많이 다루는 게 가사, 이혼, 상간소송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오늘은 불륜 또는 외도 증거 수집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이라든지 상간제 소송을 하려면 아무래도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증거를 수집하고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취하시는데 그 과정이 사실 방법에 따라 잘못한다면 역으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또는 상간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심증은 많은데 물증이 없다. 그래서 그 증거를 잡고자 심부름센터 또는 흥신소 등의 배우자를 미행해달라는 요청을 많이들 한다고 해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치 추적 장치나 소형 녹음기 등이 워낙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구매를 하셔서 차량 등에 배우자 몰래 설치를 해 놓으십니다. 그럼 이제 배우자가 누구랑 통화를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 가는지 다 알아내고 그 자료를 이제 이혼 또는 상간제 소송에 제출을 하셔서 유리한 고점에 서고자 하시는 거죠. 사실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해도 다 인정이 됩니다. 요즘은 민사에서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한 자료가 결정적이긴 해서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승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취득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이기겠지만 형사소송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나는 별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다른 뜻은 없었다. 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럼 어떠한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소형 녹음기를 통해서 녹취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녹음을 하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녹음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인 경우라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그 타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느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그만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인 겁니다. 또한 자격정지가 병가된다는 건 직업에 따라 크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녹취자료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하면서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를 몰래 하시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치 추적 장치 또는 요즘은 몰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어플을 설치를 하시는데요.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설치한 어플도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게 이러한 위치 추적 장치 내지 어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실시간으로 어디를 갔는지, 이 장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 장소에 꽤 긴 시간을 머문다 하시면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과 자고 있던 탐정의 피가 솟구치죠. 그래서 그것이 상간자의 회사 또는 집 근처일 경우가 높다라는 추리에 이르시는 거죠. 아니면 호텔 내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하면 이제 또 찾아가십니다. 부랴부랴 현장을 급습하시려고 가시는 거죠.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들어가는 모습을 찍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로비에 문의를 해도 개인정보다라고 해서 몇 호인지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잠복을 하십니다. 첩보물이 따로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위치 정보는 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도 법률적으로는 개인정보이고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 정보를 습득을 해서 찾아내게 된다면 그 밖에 부수적인 범죄에 연루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간제의 집을 알게 됐습니다.
뭐 탐문을 하던 미행을 하던 목격하던 이제 어쨌든 간에 적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실 건가요? 만약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던 뭐 부셔져라 두들기던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만 해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뭐 직장이나 내 동네 근처라고 생각을 해서 상간자에 대해서 탐문을 하고 다니면서 상간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된다면 당연히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해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탐문 중에 상간자를 마주치거나 상간 행위를 목격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숨어서 이제 멀리서 사진만 찍고 이게 증거자료 생겼으니까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보통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 니놈, 뭐 니년, 너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욕을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목을 그어버리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뭐 얼굴을 못 들고 살게 해주겠다, 뭐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과 저주를 내퍼부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표현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든지 상간접성을 하다 보면은 형사사건을 같이 맡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심심찮게 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뭐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분해서 억울해서 하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결국 감정적인 싸움이 8, 9 그리고 나머지 이득을 얻기 위한 게 1,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은 정말 인생을 두고 보면 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나중에 가서도 생각해 보면 분하고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 후회하십니다. 오히려 용서를 해달라고 상간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빌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싫으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도 민사에서는 증거로서 효용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걸고 넘어지는 경우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